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택복지재단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은옥 위원장님과 강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평택복지재단 대표이사 신승현입니다. 새롭게 복지환경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시 복지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처음 업무 보고를 드리는 자리인 만큼 먼저 평택복지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간략히 말씀드린 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복지재단은 평택시가 시민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복지 전문 기관입니다. 재단은 시민들의 복지 욕구와 지역의 복지 문제를 조사, 연구하여 평택시에 필요한 복지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고 지역사회복지기관과 협력 지원하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연구 성과가 정책과 현장에서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와 정책, 현장을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이종현 지역복지실장입니다. 이정은 행정지원실장입니다. 네,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그리고 하반기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자료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의 현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사무처와 수탁시설의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조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평택복지재단은 이사회와 이사장, 대표이사 체계 아래 재단 사무처와 북부, 팽성 복지타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복지타운을 통해 8개의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시설은 시설장 책임 경영제로 운영되며 재단은 시설장을 임명하고 직원 인사권은 각 시설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수탁기관으로서 이사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고 법인 차원의 운영 관리와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단 사무처에는 정책연구실, 지역복지실, 행정지원실이 있으며 북부복지타운에는 가족센터를 비롯한 5개 시설이, 팽성복지타운에는 팽성노인복지관을 비롯한 3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인력 정원은 141명, 현원은 140명입니다. 이 중 재단 사무처는 정원 15명, 현원 14명이며 나머지 126명은 수탁시설에서 시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쪽 일반 현황입니다. 평택복지재단은 2008년 설립되어 2009년 팽성복지타운, 2012년 북부복지타운을 차례로 수탁하여 지역복지 서비스 기반을 확대해 왔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6년 3회 추가 경정 예산 기준 재단 사무처 예산은 18억 6,200만 원, 수탁시설 8개소의 예산은 315억 3,900만 원으로 총 예산은 334억 100만 원입니다. 재단 사무처와 수탁시설의 예산은 구분되어 있으며 각 수탁시설은 별도의 예산과 회계로 운영됩니다. 시설별 재원은 시비와 국도비 보조금, 사업 수익과 이용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수탁시설은 노인, 장애인,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일로는 25,596명이며 하루 평균 2,272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재단의 비전과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재단의 비전은
시민복지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평택시 복지 싱크탱크입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4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의 복지 수요와 지역 현안을 조사 연구하여 정책으로 연결하고 연구 성과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복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는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셋째, 복지 사각 지도와 새로운 복지 수요를 발굴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 연구를 통해 평택형 복지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넷째, ESG 경영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 사무처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연구 분야입니다. 올해는 평택시 복지 정책과 현장 개선을 위한 6개의 신규 연구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 첫 번째 연구 과제인 제6기 평택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입니다. 평택시 복지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제6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시민과 복지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전략과 세부 사업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10조 ICT 기반 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 연구입니다. 돌봄 서비스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상반기에는 북부 노인복지관 내 AI 돌봄 로봇과 평택 노인복지센터의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평택형 ICT, 정보통신기술 돌봄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1조 평택시 고령 친화도시 조성 연구입니다.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평택형 고령 친화도시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상반기에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2조 사회적 고립 은둔 청년 지원 방안 연구입니다. 평택시 사회적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해 수행한 평택시 사회적 고립 청년 연구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전문가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평택시에 적합한 청년 지원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3조 중고령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조사입니다.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돌봄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상반기에는 부모와 활동지원사,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와 사례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4조 기후위기 대비 복지정책 연구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평택형 기후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상반기에는 국내외 정책 사례와 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연구를 완료하고 기후 취약계층 중심의 평택형 기후복지 정책 방향과 정책 재현을 제시하였습니다. 15조 정책연구지원체계 구축 및 성과 확산입니다. 정책연구실에서는 연구 결과가 정책과 현장, 시민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평택 복지 이슈를 창간하여 연구 결과와 지역 복지 현안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브리프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따 업무 보고가 끝나고 의원님들께 제3호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평택복지 DB를 구축하여 아동 돌봄, 성인 돌봄, 건강, 안전 등 복지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요조사를 통해 시민과 복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2027년도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또 연구 성과 관리를 통해 연구 결과가 정책과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복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조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사업입니다. 복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6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기관 현장 간담회와 맞춤형 복지자원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사회복지 포럼 등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18조 연구 결과 현장 적용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입니다. 재단 연구 성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지역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의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0개 수행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성과를 반영한 고립청년 지원 시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간 심사와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계획입니다. 19조 시민평가단입니다. 시민평가단은 시민 모니터링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재단 사무처와 수탁시설의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민은 이용자 관점에서 안전, 환경, 친절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전문가는 경영 자문을 통해 책임 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지원합니다. 상반기에는 기존 시민평가단의 재단 사업 평가 방식에서 시민은 이용자 관점의 현장 모니터링을, 전문가는 경영 자문을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시민 모니터링단 22명을 구성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단 사무처와 수탁시설을 대상으로 시민 모니터링과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조 홍보 사업입니다.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재단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다양한 온라인 홍보 채널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보 영상과 카드 뉴스 제작 등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21조 아동돌봄 플랫폼입니다. 재단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아동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시민의 돌봄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고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돌봄 시설 데이터 현행화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평택시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중심의 홍보를 확대하고 돌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자 기능을 개선하여 상담, 연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현황 분석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22조 복지 현장 전문 인재 통합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여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5회 교육에 298명이 참여하였고 실무 적용 우수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무별 심화 교육과 교육 수요 조사를 통해 현장 맞춤형 교육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3조 사회복지 시설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현장 의견 수렴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기관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가 매칭과 시설별 맞춤형 방문 컨설팅, 사후 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4조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가족 동반 영화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힐링 투어와 자연 친화 트레킹을 운영하여 종사자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택복지재단 사무처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수탁시설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조 평택시 가족센터입니다. 평택시 가족센터는 가족관계 증진과 가족 돌봄, 상담, 다문화 가족 지원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 가족 지원 기관입니다. 4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 인원은 7,097명, 이를 평균 38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족 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 복지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27조 평택북부 노인복지관입니다. 평택북부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지역 거점 노인복지관입니다. 보건복지부 6대 사업을 기준으로 18개 기본 사업과 3개 특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 인원은 9,922명, 이를 평균 1,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도 인지장애 및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을 위한 조기 발견과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스마트폰 활용 교육, AI 활용 교육, 키오스크 실습 등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힐 계획입니다. 29조 평택북부 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평택북부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 등급 어르신에게 낮 동안 돌봄과 건강관리, 인지활동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 시설입니다. 24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2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체 기능 유지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오감 자극 및 인지 활동을 강화하고 보호자와 이용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센터와의 유대감을 높일 계획입니다. 31조 평택북부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평택북부 장애인 복지관은 상담, 교육, 직업재활 등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전문 기관입니다. 7개 기본 사업과 16개 선택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 인원은 3,493명, 이를 평균 3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개별화된 전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 이해 증진과 권익 옹호 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통합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3조 평택북부 장애인 주거보호센터입니다. 평택북부 장애인 주거보호센터는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등록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 프로그램과 교육을 제공하는 장애인 주거보호시설입니다. 25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65개 세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용인의 개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이용인의 자립 역량과 사회 참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5조 평택 팽성 노인복지관입니다. 평택 팽성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지역 노인복지 거점 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 6대 사업을 기준으로 16개 기본 사업과 2개의 특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 인원은 4,986명, 이를 평균 5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동복지관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협력 및 ESG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평생교육, 취미 여가 지원 발표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사회 참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7조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 등급 어르신에게 낮 동안 돌봄과 건강관리, 인지활동을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재가노인복지 시설입니다. 24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21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르신의 신체 인지기능 유지와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외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보호자와 함께하는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과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9조 팽성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팽성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일상생활과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등록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 프로그램과 교육을 제공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입니다. 25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31개 세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용인의 개인별 강점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 활동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택복지재단 사무처 및 수탁시설의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창수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시민평가단에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이게 구성이 됐을까요? 20명, 4명? 네네, 22명 구성을 했습니다. 22명이요? 네. 구성 인원도 좀 알고 싶긴 한데요. 네. 예,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21분이셨나 봐요. 네네. 근데 이제 올해는 이원화로 이제 투트랙으로 해서 이게 이제 시민과 전문가가 같이 이제 의견을 담을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네. 작년에 이제 올해는 구성만 되고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시민단 21분이 하셨을 때 네. 그때 어떤 성과나 네. 이렇게 뭐 의견 수렴이 돼서 개선된 점이나 그 어떤 사례를 좀 들어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작년도 이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제가 없었는데요. 네네. 제가 지금 뭐 결과 보고서를 보고 뭐 보고받고 기억하는 바로는 당시에는 주로 그 재단 사무처와 관련된 그 사업과 관련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로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또 사업의 안내, 주로 온라인을 통한 뭐 이런 정보 확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나왔던 이제 의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재단이 좀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 이런 그 온라인 홍보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홍보도 좀 다각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좀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시민평가단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회의적인데요. 예, 회의적인데, 어쨌든 올해 이 사업이,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시민이 어떤 뭐 서비스의 질을 평가한다라든지 사업의, 재단의 사업의 어떤 그 뭐 내용을 평가하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시민평가단이 재단의 사업들을 뭐 운영 방향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는 것이 적절하겠느냐, 저는 약간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사업명이 시민평가단이니까 시민평가단으로는 가되 이 내용을 시민들이 저희 재단 사무처와 그 다음에 수탁 시설에 관련돼서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그래서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어떤 직원의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하는 정도로 그렇게 조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사실은 7월에 저희가 전문가 평가를 3차례 받았습니다. 예, 받아서 연구 관련된 부분, 또 사업 관련된 부분, 네, 그렇게 전체 3분에게 저희가 자문을 좀 받았고요. 거기서 굉장히 좋은 뭐 어떤 의견을 많이 받아서 저희도 올 하반기 사업에 조금 더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내년 사업에 예,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근데 심의평가단이 네. 일단 뭐 이사장님께서 아니 대표이사님께서 좀 내용 좀 미온적이신데 네. 잘 협조가 돼서 잘 네. 운영이 돼가지고 그 개선점이나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생활에 바로 묻어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22명을 구성을 했는데요. 한 분이 이제 주말에만 참여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스스로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도 21명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류정아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 복지재단 처음 뵙는 것 같아요.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지만 처음 뵙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구성원도 바뀌셨고, 그래서 저도 같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고에 임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재단은 어떤 뭐 연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이제 복지재단 업무를 보진 않았지만 그 연구 결과 보고서는 몇 건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네. 선배 의원님들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알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필요한 연구들인 것 같고 지금도 보면 10페이지에 그 평택시 ICT 기반 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전에 돌봄 사각지대 관련한 우리 의원 연구회를 하면서 또 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요? 네,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이 부분은 우리 정책연구실장이 네, 네, 좀 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 연구가 처음 시작이 됐고요. 작년에는 전반적인 어떤 뭐 타 지자체 뭐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됐고 올해는 그러면 평택에서 하고 있는 걸 좀 집중적으로 보자 해가지고 여기 설명 자료에 보시면 평택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및 AI 돌봄 로봇 이용자를 중심으로 현재 계속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와 사용자 모두의 의견을 좀 듣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 어떻게 더 조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거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연구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꼭 한 분씩 해서 모든 연구들 마찬가지로 네, 그간,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 네, 네. 사실 고도화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사실 잠깐 저희 의원 연구회 때 또 봤지만 다른 지자체 사례도 봤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함께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니터링의 느낌으로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선 체크라든지 어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출동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연계되는 그런 정도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고도화한다는 건 굉장히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가 좀 더 확대되는 거에 우리가 치중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뭐 고도화를 연구한다 하시니 그 안에 또 담겨져 있을 수도 있겠죠. 단계적으로 일단 보편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고도의 기술을 적용한 어떤 사례들을 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기대가 되니까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3페이지에 중고령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 조사가 있어요. 이것도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6개의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중에 기후 위기 맞아요.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는 7월 말에 이번 달 말에 이번 달 말에 곧 나오네요. 곧 나올 예정입니다. 델파이 조사 네. 3차례 델파이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평택 복지 이슈 이게 네. 신규라고 하셨어요. 15페이지 보면 네. 이게 저희한테 문자로 오는 그 링크 그건가요? 아니죠? 다른 내용인 거죠? 네, 다른 내용입니다. 사실은 아까 책상에 좀 놔드리고 싶었었는데 해주시지 그랬어요. 자료가 많다고 놓지 그래요. 말라고 지금이라도 좀 드릴까요? 아니 이제 정해 지금 시간에 주셔도 되고 이따 끝나고 그럼 주셔도 정해 되고. 시간에 네. 드리겠습니다. 그 평택 복지 이슈는 정책 브리프 형태로 저희가 한 11조 정도로 이제 제가 와서부터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간을 하는 취지는 저희 재단이 이제 연구를 이제 하고 보고서가 나오면 아무래도 이게 시민들이라든지 뭐 공공이라든지 의회라든지 다양한 분들이 사실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두꺼운 보고서를 보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좀 간략하게 우리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그 결과 안에는 정책적인 재원이라든지 실천적인 재원을 담아서 시라든지 뭐 의회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좀 활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 평택 복지 어떤 현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좀 현안들을 다루면서 좀 평택의 복지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뭐 이제 그런 것도 좀 제시하고 그러고 싶어서 평택 복지 이슈를 그 격월제로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안은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모든 복지 정책에 대한 부분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기는 좀 어렵지만 어떤 이슈가 된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좀 캐치를 하셔서 알려주실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그 연구 결과 현장 적용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 이게 신규 시범 사업 계획이 있어요. 고립 청년 지원 시범 사업. 네, 그렇습니다. 이 청년에 대한 기준은 법정 청년 나이로 하시겠죠, 물론. 네, 그렇습니다. 청년과 청소년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나이에 대한 것들이 네.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혹시나 해서 여쭤봤고 몇 세죠? 지금 청년이 29세 혹은 34세? 지금 19세에서 39세 사이 39세. 네, 저희가 좀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업마다 조금씩 달라갖고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도 사실 있습니다. 정책들이 좀 어떻게 보면 유두리 있게 진행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기준이 모호하다 싶은 것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게 이제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이라고 하는 건 재단에서 그동안 쭉 있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었냐면 기관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받아서 이제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재단은 어쨌든 연구를 주요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정책 연구 기능인데요. 이 연구 결과라고 하는 게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적용되느냐 하는 그런 사실 지적을 중요하죠.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이 공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봤더니
그 뭐 모두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사실은 기존에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 약간 색깔을 달리한다든지 네 뭐 그래서 굉장히 독창적이거나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들은 뭐 별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사회복지 기관들은 뭐 공동 모금회라든지 다른 민간 뭐 재단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따가지고 올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굳이 우리 재단이 이렇게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재단의 연구 결과 지난 5년치 연구 보고서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어쨌든 프로그램을 좀 기획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내년부터는 지금 오늘 업무 보고는 사실은 이제 상반기, 그다음 하반기 어떻게 추진할 거에 대한 말씀인데요. 조금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저희 재단은 어떤 그 지역의 복지 문제를 발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복지 플랫폼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연구 결과와 그다음에 영역별 현장과의 간담회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문제를 찾아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사업 모델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연구실이 있으니까 실행 연구를 붙여서 계속 사업을 수정 보완하면서 효과성 검증을 하고 그 사업 모델을 평택 전역에 확산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어쨌든 요 의스프로그램 공모 사업에서 사업비가 조금 남아서 아까 말씀하신 고립 청년 그 사업을 지금 이제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거는 기관이 이 사업 자체는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근데 사업 내용은 저희 재단과 그 기관이 함께 만들어냈고요. 여기 저희 연구원이 이제 붙어서 실행 연구를 통해서 이제 계속 그 사업 내용을 수정 보완하면서 어쨌든 효과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내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10개소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셨고 6월에 네. 이제 6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네. 그 내용이 궁금한 거니까 그거 이제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제 재단으로서의 역할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이제 기존의 의원님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고 연구 용역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연구 결과를 얼만큼 정책에 반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평택시 사업에 반영을 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연구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신다고 하니 앞으로 기대를 좀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노력을 해야겠죠. 평택시의회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수탁 사업만 하는 곳이 재단의 임무는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좀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시민평가단은 강창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의 평가를 받고 안 받고가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복지 시설을 이용하고 계신 실수요자분들,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들, 장애인 분들 또 이렇게 취약계층 분들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어떻게 체감을 하고 있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시민평가단 분들도 각각의 역할을 이제 이원화 시켜서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이분들의 목적도 그럴 거예요. 실제 수요자들의 이야기가 얼만큼 전달이 되고 있느냐,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보완이 되고 있느냐 이런 거에 관심을 더 가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곳에 약간 초점을 두고서 운영을 하신다면 시민평가단의 어떤 그런 약간 좀
위헌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좀 달리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어떤 취지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일반 시민분들이 어떤 평가를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잘 소통을 하셔서 수요자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생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돌봄 플랫폼이라고 해서 플랫폼을 새로 구축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플랫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인트라넷 같은 개념인가요? 종사자분들의 그런 거 아니면 어떤 소통 채널? 단순한 오픈된 채널? 아니요, 어떤- 온라인상에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 운영 형태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지하는 홈페이지 정도의 역할?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음. 평택의 아동 돌봄에 관련된 시설, 기관들을 들을. 다 검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시설을 찾아서 이제 상담을 받고 싶은 그런 시설에는 상담 신청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관에서는 상담 신청한 분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수요자 어떤 시민분들, 일반 시민분들, 네, 일반 기관 시민분 종사자가 아니라 네네, 실제 네.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민분들이다. 네, 이 네, 홍보가 많이 시민이죠.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굉장히 그럼 많이 이걸 저희가 필요하죠. 찾아 들어가는 경로는 어떻게 찾아 들어가야 되죠? 만약에 예. 저희가 이용을 한다 네. 그러면 지역복지실장입니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포털 검색하실 때 평택시 아동돌봄 플랫폼 검색하시면은 그 워딩을 플랫폼이, 쳐야 돼요. 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 알림톡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에에 있는 정류장 그 BIS라고 하는데 그런 곳들 그다음에 특히나 가장 접점에 있는 곳이 평택교육지원청입니다. 그래서 초등자녀 돌봄 학부모들한테 알림장으로 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3차례 알림장이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뭐 홈페이지라든지 시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공지가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서부터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기관들 접점 통해서 뭐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것들 통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기관들을 확인을 하다 보면 조금 아쉬운 거는 그런 아동 돌봄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아예 이거 자체를 모르시는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찾아 들어가는 게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단순하게 어떤 이 관련된 이제 유관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결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 맞는 거죠. 그러면 그 단어를 쳤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돌봄 단순하게 그냥 돌봄만 쳐도 아니면 평택 돌봄 이런 식으로만 쳐도 검색이 되나요? 포털 사이트에서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더 지적해 주신 대로 해서 안 하겠습니다. 해봐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이 아동 돌봄 플랫폼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면 네. 일반 시민들은 평택시청을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안 떠요. 지금 우리 윤희중 의원님 검색해 주셨는데 그냥 평택 돌봄 쳤을 때 사실은 상위에 링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평택시 아동이라고 치면 나온다고 합니다. 아동이라고 쳐야 된다고요? 이게 사실은 해시태그 같은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SNS 할 때 관계된 것들을 쭉 연결지어서 그 어떤 단어를 유관된 어떤 유사 검색어를 쳤을 때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범주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복지는 특히 그렇잖아요. 아동도 있고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다문화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예산 들여서 이렇게 이 구축을 했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 그렇다면 이것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복지 관련된 어떤 평택시의 어떤 복지에 관련된 걸 쳐도 이게 상위 링크가 될 수 있게 연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평택 돌봄, 뭐 평택 아동 돌봄 이렇게 키워드 조사를 하셔야죠. 예, 지금 나오고는 있다라고는 하는데 나와요? 안 예. 나오는데? 지금 평택 돌봄으로 평택 띄고 돌봄으로 하면은 나온대요. 네이버에서 일단 나온다고 그렇게.
어쨌든 예, 다양하게 조금 더 예, 그 말씀하신 네, 내용 좋은 제가 의견 다양한 감사합니다. 수요자들의 측면에서 한번 네, 고민을 네. 해봐 주세요. 네.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꼭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안 하셨나요?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어요. 23페이지에. 이거는 일단 선정하실 때 소규모나 신규 기관을 우선 선정 기준으로 접근성을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어떤 개선을 한다거나 이행을 하는 그런 어떤 실적들이 있나요? 네. 신규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아니, 구치소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이요? 예, 그 기관에서 서비스를 신청을 할 때 원하는 분야에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목적을 가지고 나서 이제 담당자가 가서 실제 기관장 인터뷰 및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욕구에 맞춰서 전문 컨설턴트를 매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3회기 동안의 서비스를 어떤 개선 사항까지 도출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합의해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그거에 관련된 컨설팅에 관련된 결과 보고서를 저희 쪽한테 주면은 그거 가지고 나서 이제 결과 보고로 뭐 확인을 얼마나 그 동안에 이 컨설팅을 받고 그것을 반영을 했는지 자료가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꼭 필요한 컨설팅으로 해서 어떤 규모나 욕구에 기반해 갖고 그게 잘 반영이 되고 이게 정말 잘하는 사업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체적으로 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거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24페이지에 사회복지사 그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사회복지 관련 업종에 계시는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이런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서적 회복이 사실 좀 필요한 직업이지 않습니까? 이 직군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챙길 수 있는 것들이 다양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거 하나인 거예요? 네, 사실은 뭐 예산도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 힐링 프로그램을 그 동안에는 뭐 하루 코스로 조금 예 버스 타고 좀 멀리 갔다 오는 야유에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올해에서는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는 가족 영화 관람, 뭐 문화예술활동 뭐 이런 이름 하에 그렇게 좀 한번 해봤고요. 근데 사실 저는 저희 재단이 사실은 18년 차인데 그동안 예산이 뭐 증액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상당 부분이고요. 사업에 대한 이제 뭐 사업비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저는 이 힐링 프로그램을 이렇게 그냥 뭐 한번 뭐 야외 갔다 오고 하는 정도로 이게 과연 뭐 효과가 이렇게 있느냐. 차라리 이거를 하반기에는 심리적 지원하는 사업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고민도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긴 한데 또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심리 지원 사업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또 기관 간에 이게 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거는 협회장님하고 조금 얘기를 조금 해볼 생각이기는 한데요. 그 심리 지원은 시에서 이제 지원을 해줘야지만 예 그거는 이제 가능한데 저희는 하반기 예산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지금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고민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 그런 소진 이런 것들이 좀 에너지가 채워져야 이게 네. 또 수요자들한테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영유아 보육에 관련된 보육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어떤 상태가 건강해야 이게 우리 시민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에너지로. 그래서 이건 한번 고민을 잘 해보시고요. 물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26페이지에 평택시 가족센터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우리 복지재단 지금 말씀하셨던 전반간의 이 초반의 이 정책들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계획 이게 그
수탁하는 그곳들뿐만이 아니라 평택시 전체에 대한 정책으로 제안이 되고 계획을 하고 하시는 거죠, 이것들은? 아까 아닙니다. 제가 따로 이거 말씀드릴게요. 가족센터가 있는데 이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서부에 있는 가족센터도 마찬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문화를 위한 가족센터냐. 우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 맞는데 네.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수치 아까 다른 페이지에 있었는데 일반 시민하고 다문화를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그 이용 정원이랑 여기 페이지에 보면 5페이지에 가족센터 1층에서 일반 시민을 제외한 등록수 7,097명. 그럼 이용자 1일 평균 380명은 일반 시민을 제외한 다문화 가족들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이 평택시에 있는 일반적인 가족들한테도 가족센터가 어떤 복지를 제공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 크게 가족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의 대상은 네. 일반 가족, 그다음에 취약 가족,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 가족, 취약 가족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을 봤을 때 이 사업 정도가 반반 정도 되는 지금 것으로 일반 가족이 17개고 다문화 네. 관련이 24개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사업 수는 그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비중으로 봐서는 거의 한 반반 정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다문화라고 해서 다문화 관련된 이 사업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취약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같이 공통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 가족과 다문화 가족이 한 이제 5대5 정도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니까 네. 그 모든 것을 지금 한부모 가족 1인 가구들 다 포함한 네,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이거 관련해서 가족 관련 사업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역할 지원 사업으로 지금 거의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자세하게 자료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시간까지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시도록 하시죠. 우리 그 첫 페이지 1페이지에 보면요. 네. 그 조직도 이제 여기 있어요. 내용에 네. 있는데 하단에 보면은 정원이 141인데 현원 140명이고 네. 그럼 이제 이게 그 재단의 사무처의 정책연구 지역복지 행정지원실이 있고 여기 이제 실장님들 오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산하기관 있죠. 근데 이 북부복지타운하고 팽성복지타운은 기존에 있던 거 아닙니까? 다 중간에 네. 또 생긴 것도 있고 신설로. 근데 이거 직원들 인면 보고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입퇴사 관련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사무처에서. 저희는 행정지원 실장님이 하시나요? 저희 입퇴사 보고는요, 저희 수탁시설 같은 경우에는 각각 그 시설에서 아까 대표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각각 하고요. 저희는 사무처만 저희가 입퇴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 한다는 거는 우리 그 집행부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에서? 아니요. 어디서? 저희가 2023년도까지는 저희 재단 사무처에서 인사권과 경영권이 다 복지재단 사무처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방침이 그 수탁시설 8개 시설 관련해서는 시설장을 제외하고는 그 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다 각각 인사권, 경영권이 시설로 내려가서 그 시설에서 채용하고 또 배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무처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처의 정책연구실, 지역복지론, 행정지원실이 세 부서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입퇴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거는 방법은? 재단 사무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개 채용을 하는지 공개 절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네네.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시에다가 승인 요청을 하고요. 시에서 승인 요청 공문이 오면은 그거를 토대로 해서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예산을 받고 직원부터 시작해서 무슨 프로그램의 관리 감독도 복지정책과인가요? 과가? 네. 거기서 지금 네, 그렇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뭐를요? 그러니까 예산을 쓰고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그 감사한다고 그러죠. 몇 년에 한 번씩입니까?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이나 사업 결과는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회계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채용 감사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채용 감사는 감사과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4페이지 보시면 예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 맨 상단에 그 총 예산이 한 334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세입 세출로 나누셨는데 세입에 잡수입이 있어요. 잡수입. 네, 잡수입 보이시나요? 잡수입의 종류 좀 말씀해 주시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제 펀드라 그래서 후원금이 있습니다. 모든 복지관이나 이런 이제 민간 업체는 이제 후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후원금이 이제 어느 곳에서 들어오고 그 후원금에 대한 좀 이제 관리 절차 요걸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줘 보세요. 네, 잡수입은 관연도 출연 이월금, 잡수입 이월금을 제외한 예금 이자 수익이라든지 기타 영업의 수익, 예를 들어서 뭐 법인세 환급금이라든지 법인카드 포인트, 장애인 고용 장려금 등을 저희가 잡수입으로 잡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후원금은 저희 재단 사무처는 사실 그 후원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단체이고요. 그 수탁시설 8개의 시설은 사회복지기본법에 의거해가지고 그렇게 후원금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원금 받은데요. 한 2년 정도. 후원금이 전혀 없으신 건 아니잖아요. 전혀 없으세요? 저희 사무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산하기관은 북부하고 팽성 이쪽은 있습니다. 그거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후원금 나온 내역하고 네네. 그다음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부분 하고 네, 그 아까 잡수입에 대한 부분도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면은 이게 이제 복지재단이 사실은 연구를 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도 물론 좋은데 우리 유정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보면은 10페이지부터 쭉 보면 11페이지, 12페이지 이게 추진 성과 및 주의 성과가 다 분석 완료, 실시 완료, 또 분석 뭐 검토 완료, 실시 완료, 뭐 분석 완료, 조사 완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과연 이제 얼마만큼 이제 면밀하게 해서 이게 이제 이용자들하고 평택 시민들이 공개해서 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연구원들이 분석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얼마만큼 평택 시민들이 공개돼서 평택 시민의 평균적인 용어로 이해될 수 있게 얼마만큼 공개가 되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는 하시죠. 그거 뭐 다 석박사들이 다 계신데 이 안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서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게 시민을 위한 복지재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연구한 내용이 얼만큼 내가 가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접목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참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지금 여기 이사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신데 그 사례를 한번 쉽게 사례를 한 가지라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연구를 해서 분석을 했어. 그 결과가 나왔어. 근데 평택 시민들한테 장애인이면 장애인, 아동이면 아동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얼마만큼 적용됐고 그 사례를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알기 쉽게. 네, 정책연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기존에 쭉 되어 왔고요. 그래서 저희에서는 연구 성과를 그냥 보고서 내는 것에 마치지 않고요. 찾아가는 연구 결과 보고에 뭐 토론회라든지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보고서도 다운로드를 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 활용 우수 사례를 쭉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를 보면 이제 24년도에 평택시 아동돌봄 지원체계 협력 방안 연구를 통해서 아동돌봄 플랫폼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최근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4년도를 보면 평택시 복지시설 ESG 경영 매뉴얼 연구를 했고요. 그 연구를 통해서 평택시 관내 복지시설 뭐 4개소 그다음에 직원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매뉴얼을 배포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연구 활용 저희가 또 우수 사례를 공모해서 시상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살펴보면 평택시 경계성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함께 만들었고요. 그리고 평택시 5기 그 지역사회 보장 계획도 수립해서 진행이 돼 왔고요. 그리고 22년도를 또 살펴보면 네. 여기에 이제 쭉 나와 있어서 어떤 거를 말씀드릴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22년도에도 느린 학습자 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실천 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서 경계성 지능 조례 연구를 하는데 저희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지금 이제 저희 연구실장이 어쨌든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제 다양한 방법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의원님께서 아마 질문하신 거는 좀 더 쉽게 시민들이 그죠? 이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성과가 공유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재단에 와서 이제 느끼는 점은 우리 재단의 홍보가 너무 약하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역복지실의 인력이 3명입니다. 실장 포함해서 3명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복지실은 주로 사회복지 기관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사업이 뭐 7, 8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누군가 홍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관리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 또 연구 결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구를 했고 연구 결과가 뭔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를 하려면 저는 뭐 카드 뉴스라든지 쇼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작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들은 아직 시도를 좀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반부에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사고나 어떤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느끼는 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평택복지재단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연구하고 뭐 연구 용역 주고 연구하고 뭐 결과 나오고 하는 거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들한테 이게 얼마만큼 체감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건지에 대한 거는 이게 결과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민이 그거를 몸소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회복지 서비스의 강목적인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뭐 1601년에 우리 아시겠지만 구빈법을 무조건적인 시혜적인 사회복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원하는 게 정확히 뭐고, 그러니까 연구와 또 실제는 틀리거든요. 현장에서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직접 이제 찾아다니실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앉아서 계속 데이터 보고 연구하고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실제 나가 보면 현장의 실제로 이제 상담이라는 걸 나가 보시면 또 완전히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서비스와 여기 연구하는 서비스는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는 이제
연구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좀 방향성을 맞춰서 하시고 반드시 그 결과는 나와야 된다. 그 환류는 반드시 피드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왜냐하면 예산을 들여서 연구 용역도 쓰시고 연구도 하시는데 반드시 그 결과는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그 시민들이 체험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뭐 했다 조사 결과 분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해서 그것들을 사회복지 기관들이 수행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구 성과가 나오면 찾아가는 그런 연구 보고회도 저희가 지금 좀 더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역별로 저희가 이제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도 실제로 현장에 저희가 잘 모르는 그죠? 사각지대가 뭐가 있는지 현안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7월 달부터 계속 이제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 의견 수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어떤 연구를 하면 좋겠는지 연구 수요 조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700몇 명인가요? 굉장히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 주제 수요 조사를 좀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현장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또 연구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또 서비스 모델을 개발을 하고 이거를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실행 연구를 통해서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평택 이제 전역에 저희가 좀 확산하고 이런 역할을 좀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홍보의 문제인 거예요. 홍보. 그러니까 홍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택 시민들이 알지를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홍보의 문제인 거니까 네. 홍보도 강화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이 복지 정책은 수없이 많아요. 네네. 유사 사업도 많고 중복 사업 많은데 사실은 평택 시민들이 모르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홍보 매체를 통해서 그럼 더 홍보에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지재단에서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민이 그걸 체감하지 못한다? 그럼 이제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도 조금 중점적으로 조금 강화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직접 사업은 아니시지만 수탁 사업이신데 네. 그 평택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 개요를 보면은요. 네. 대상이 발달 지원 및 등록 장애인 장애가족 지역 주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달 지원이라는 그 경계가 보더라인이 어디까지입니까? 발달 지원이라는 거. 설명 좀 해주세요. 글쎄요. 발달 지원을 이거를 IQ로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알아봐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33페이지에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부장애인 중간보호센터 물론 이제 기관에서 이 내용 그대로를 이 이제 책자 만드는데 활용하셨겠지만 이거 이제 단어 사용이라든가 이 어떤 이런 이 대상 기관 내용 나올 때 조금 앞으로는 자료 만드실 때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 대상도 평택시 등록장애인 25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25명은 정해진 인원이란 말씀이십니까? 25명이 계속해서 변한다는 변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간보호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이거는 정원이 25명이고요. 예, 25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등록 장애인 25명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25명이 실명이신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이 대상이라고 써 있었을 때 25명이 정해진 분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활자로 봤을 때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대상이 평택시 등록 장애인 25명에 한한다 이 뜻인가요? 네네. 왜냐하면 정원이 25명입니다. 그럼 여기다 정원이라고 하셔야지 대상이라고 해놓으니까 대상이 평택시 등록장애인 25명 해놓으면 이 대상이 정해진 사업인가? 그럼 이분이 실명으로 다 정해지신 건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자료를 받으실 때도
등록 장애인이면 등록 장애인 뭐 그러니까 정원 이렇게 몇 명 이렇게 해서 좀 정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35페이지에 보시면 팽성 그 노인복지관 이제 사업 개요인데 여기는 이제 대상이 지역 60세 이상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5페이지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은 65세로 지금 명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60세로 낮춘 이유가 혹시 아시면? 네,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법을 떠나서 네. 그냥 노인복지관은 이제 다 60세로 네, 네, 60세 내려간 이상. 건가요? 네, 네. 연령이? 그럼 60세 이상 노인이면은 이제 다 이용할 수 있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요. 우리 37페이지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의 그 업무보고 내용을 보시면 사업 개요의 대상이 노인 장교양 등급 판정 어르신 24명. 이것도 정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럼 장교양 등급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시설급여가 있고 또 재가급여가 있고 네. 등급 외가 있고 네.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 네. 상관없이 장교양 등급을 받은 분이면 다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건지. 장교양 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등급이 있는 거잖아요. 등급 외자는 등급을 못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는 어쨌든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네,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요. 주간보호는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네네. 등급이 높은 등급은 시설을 가시겠죠. 시설 등급을 왜냐하면 네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등급을 네네. 높게 받습니다. 1등급, 2등급. 네네. 그러면 주간보호센터는 거동이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데이케어 센터이기 때문에 9시부터 6시 이용하시고 댁에 가서 주무시는 분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상을 말씀하실 때는 장교양 등급을 반드시 명시해 주셔야 돼요. 주간보호센터의 이용 등급은 전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확인해 저는 보셔서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네. 주로 이제 1, 2등급은 일상생활에 이제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 주간보호센터는 장교양 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치매 그 인지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주간보호센터는 뭐 1급, 2급은 안 된다. 물론 1급, 2급이신 분이 와서 이용하기는 어려우세요. 그렇지만 주간보호센터는 몇 등급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게 기관에서 이 자료를 받으실 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현재 24명이면 정원은 다 찾는지 아니면 이제 정원이 안 찾는지 해서 몇 등급 몇 분, 몇 등급 몇 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편해요. 시민들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기관이나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게 딱 한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실장님들이나 대표이사님들은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만 좀 세부적으로 적어주시면은 우리 시민들 보시기에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이해하기도 그게 더 좀 빠를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희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윤희중 의원입니다. 저 하나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치료 바우처 31페이지 보시면 교육청 치료 바우처 꾸미든이라는 거 있는데 그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건 자료로 좀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시가 행복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복지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요즘에 이슈인 또 평택시 자살률이 이렇게 또 상위권이잖아요, 저희가.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뭐 복지재단 차원에서 연구나 이렇게 한 사례가 있으면은 저희가 자살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자살 연구는 아직 안 했고,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목요일에 네, 저희가 자살 중독 관련한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평택시에 자살률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높잖아요. 특히 평택이 높고 특히 이제 팽성 지역 쪽이 네,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중독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택시의 자살, 중독 이런 문제 현황을 진단하고 그렇다면 지역 사회가 앞으로 좀 어떻게 가야겠는가 그런 거를 좀 저희가 모색하는 그런 포럼을 이번 주 목요일 네, 평택대학교에서 오후 2시에 예, 할 예정입니다. 시간 되시면 좀 예,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포럼으로 또 평택시가 또 이렇게 좀 복지 허브로 이렇게 좀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살률을 좀 최대한 좀 낮출 수 있도록 그런 연구 발표나 이렇게 정책들이 좀 네.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복지재단은 지역 복지의 든든한 연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더욱 큰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